716입니다. 수산물 유통법을 해야겠습니다. 금방 이제 이거는 농산물 해가지고 수산물 유통법은 사이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유통법 1차 120페이지입니다. 자, 맞습니까? 120페이지. 해가지고 페이지가 다르네. 이거는 왜 또 두꺼워? 와. (120) 맞는데 이건 뭐야? 120 제가 발음이 안 좋네. 눈이 안 좋아. 아니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보세요. 이 법에 지금 농수산 품질관리법을 보면은 목적 정의가 아무 문제 이상 논다 그랬습니다. 용하고 심의가 분과위원회, 지리적 분과, 등록 분과위원회하고 관계, 그 다음에 5조, 14조 수산물 유통법이 1억제까지가 수산물 수포입니다. 수포. 따고 나면은 수포가 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수포. 이렇게 외우십시오. 수포가 됩니다. 농산물은 우수 관리 인정입니다. 용어를 좀 받으시고, 이것도 기출문제니까 이 문제가. 그래서 지금 수산물 유통법을 지금 해야 같아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해볼게요. 형, 이거는 지워도 되겠죠? 자, 지웁니다. 금방 말대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수산물, 우수포, 포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수포 이렇게 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조 포준구개품, 그 다음에 14조 품질인정품, 그 다음에 수산물 유통법, 수산물 1억제입니다. 1억제 27조에서 수산물 유통법 34조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수산물 우수 포식품입니다. 농산물은요, 우수는 빼고요. 우수 때문에 헷갈립니다. 관리품입니다. 농산물은 농간을 부립니다. 이거 농간 분리가지고 문제도 기출이 되었습니다. 이걸 하는데, 수산물 1억제, 수산물 유통법은 지금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물론 1. 목적이 있습니다. 2. 용어가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법하고 그렇죠. 용어죠. 자, 저도 지금 오랜만에 또 그 다음에 용어가 지금 쭉 있다가 쭉 이제 여는 수산물 유통법은 산지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27조에서 34조까지 1억제입니다. 그 다음에 5번 35조가 골드체인입니다. 그 다음에 6번 47조가 직거래입니다. 그래. 이제 한자를 못 쓰니 안 쓰니까 제가 직거래입니다. 직거래는 B2B라든지 B2C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게 직거래입니다. 그 다음에 49조 산지 거점 센터입니다. 거점 유통센터입니다. 그리고 48조 소비지 분산물류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52조 전자상거래입니다. 그러고 나서 전자상거래위원회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지라는 것은 아까 말대로 양육지에서, 그러니까 양육지가 산지입니다. 수산업법 어촌발전기본법을 보면요, 수산물 의행물 운반업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이죠.
현장이나 양식장에서 수산물이라든지 그 제품을 양육지까지 이동하는 것을 수산물 운반업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양육하는 것을 산지고 1차 시장입니다. 이걸 산지 1차 시장의 개통치라고 산지 위판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돼서 위판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산지 위판장은 시장 구청장이 허가를 할 겁니다. 자, 저도 지금 안 보니까 헷갈립니다. 허가 같아. 이 산지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용어가 올해는 수산물 유통법이 2차는 이때까지 나왔지만 1차가 세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세 문제에서 네 문제까지도 놓을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수산물은 올해 1차가 들어갔습니다. 이거하고 기존에 5문제가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게 5문제 나왔습니다. 이게 4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리고 수산물 유통법이 3문제. 왜 우리한테 수산물 품질관리사는 핵심이니까 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법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10문제에서 아마 1문제 빠고 9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산지법이 5문제에서 4문제를 줄이든 아니면 그대로 5문제 유지할지는 모릅니다. 뭔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나서 친환경 농업법 3문제가 나왔는데 2문제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25문제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수산물 유통법은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하고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1차, 2차는 같이 준비해야 되고 1차, 2차까지 비중을 해가지고도 5점에서 10점 이상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2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골드체인 같은 것은 니 찼을 때 어디라도 좋은 저장이라는 어떤 용어가 좋은 저장 시스템이니까 이 체계가 굉장히 어디라도 써놔야 될 용어입니다. 35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49조 48조가 생산지가 나왔으면 생산지에서 2번째 산지 거점 주소센터, 3번째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그러면 도매 분산 도매 물류센터인가 그렇거든. 물류센터인가. 그 다음에 소비지로까지 흘러갑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6, 7단계를 4단계로 바꾸는 겁니다. 그건 맞죠? 저 용어는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가 유통가격안정법 72조의 인가 여기서도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은 농림수산부 장관하고 해수부 장관이 두 사람이 장입니다. 근데 수산물 유통법은 해수부 장관이 장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산물 품질관리사니까 수산물 유통법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할 겁니다. 지금 하는데 간단하게 거슬러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면 개념을 잡았죠. 그래서 여기서 용어를 보는데요.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에 보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그러고 나서 민영도매시장 해가지고 이 개설자랍니다. 개설자 밑에 유통주체가 뭐냐면은 또 시장도매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도매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개 매도인? 중개? 하여튼 뭐 중도매인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개설자에서 밑에 유통주체가 있습니다. 그 유통주체 밑에 산지 수집, 산지 위판장, 산지 수집인, 산지 유통인이 있죠. 유통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매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지 참가인, 그러니까 참가인, 매매 참가인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입니다. 이때에 개설자가 지정하고 허가하고 하는 거하고 그 용어가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용어에 보면은 산지 위판장이 나옵니다. 위판장이 나오고 산지 위판장이 이렇게 산지 경매사가 나오겠죠. 산지란 말이 다 들어갑니다. 경매사. 산지 참가인이 나옵니다. 참가인. 그러면 산지 유통인이 나오겠네요. 산지 유통인이 나오겠죠. 안 나옵니다. 산지 유통인은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지 경매사, 산지 참가인 또 뭐가 있을까요? 산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데가 수산물 유통법입니다. 그래서 산지 위판장은 시장이라든지 군수구청장이 그 허가를 할 겁니다. 산지 위판장은 1차 도매시장에서 허가를 합니다. 이 내용이 용어부터 26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줄여놨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조부터 34조까지 수산물 이력제가 옛날 농수산물분지관리법에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력주지관리니까 등록 대상이 나올 겁니다. 등록 대상이 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고 나면은 유효기간이 뭐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등록을 대상이 있는데 등록 대상을 면제는 뭐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게 수산물 이력제입니다. 등록 대상인데 아까 전에 농수산물분지관리법 농산물에 관계돼서 이력제와 똑같습니다. 등록 대상인데 등록을 안 했습니다. 등록을 안 했으면은 자체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등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규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안 지켜서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등록 후에 위반을 했어요. 얘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3년하고 10년이고 양식은 5년이고 이런 식으로 기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포준구개법 아니 품질인정품에 2년 4년이고 1년 이상이 되면은 3년 4년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면제 대상은 VAT법 부가지세법상 면제 대상되는 각 길가에서 파는 노점상 매점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유통 채널이 아닌 통신 판매를 그러니까 중간 상인을 아닌 통신 판매를 이용해 가지고 직거래 하는 것도 역시 면제 대상입니다. 이게 여기 다 나옵니다. 자, 개념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35조 수산물을 잡고 나서는 골드체인, 그리고 34조는 수하고 품질관리입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수하고란 말이 들어간 이유는 양육지의 산지에서 양육이 된 후니까 수하고 품질관리가 34조입니다. 이게 유통법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책을 다 들어갑니다. 개념은 설명해 드렸으니까 120페이지입니다. 보세요. 자, 유통법 오래 들어갔다. 목적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구정함으로써 원활한 안전한 수산물, 안전입니다. 원활한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과 생산자 소비자 보호, 금융경제 발전, 유통체계의 효율화,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 그 중간에 지금 다 뺐기 때문에 컴퓨터를 보든지 보면 이거 봐가지고 금방 설명한 거 가지고 가봐 됩니다. 수산물이란 업활동에 사용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 보니까 수산업 어촌발전기법에 따릅니다. 똑같습니다. 유통산업이란, 유통사업자란, 산지위판장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산지위판장이니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지구별 등등등 업종별 조항에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생산단체, 도매하기에 따른 개설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설도 되네요. 아까 전에 어촌발전기본법의 단체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산지 중도면이 되었습니다. 자, 중도면 한번 넣었죠. 산지 위판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습니다. 먼저 상장된 거는 지정받습니다. 비상장은 허가입니다. 적으십시오. 비상장은 허가입니다. 아, 여기 밑에 있네요. 상장된 수산물을 중개한다. 매매 중개합니다. 그리고 비상장은 허가입니다. 밑에 그대로 있죠. 산지 중도면이 딱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참가인입니다. 그 위판장에 신고합니다. 신고.
매매 참가인은 개설자에게 신고합니다. 개설자니까 산지 위판장에 신고하면 되죠. 그리고 산정된 수산물에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산지 중도면인이 아닌 강업자 등 수요자입니다. 전 소비자가 아니라 그랬죠. 농산물 유통가격안정법과 똑같습니다. 매매 참가인 개설자에게 신고, 참관 신고, 산지 중도면은 지정 허가. 여기도 똑같습니다. 유통가격안정법에 산지 시장 도매 시장에는 개설자가 나중에 지정을 하고 허가. 여기 중도면이라고 똑같습니다. 여기는 산지만 붙어 있는 거예요. 산지만 붙어 있는 지정과 허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 경매사란 해수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된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산지 경매사 같은 경매사는 공익적인 시각을 가지고 업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가격을 형성한다. 이런 말을 유통법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10조입니다. 위판장 개설. 그러니까 10조에서 26조까지 용어를 지금 줄여버린 겁니다. 어딘가 있긴 있는데 제가 뺐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10조. 위판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구별, 업종별, 가공조합, 수협조합, 수산협동 조항에 그 밖에 대등에 따른 단체, 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 정도만 나중에 유통법이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27조 34조 1억제입니다. 요번 이 포인트는 이쪽이니까 수산물 1억 추적관리란 이름이다. 다음 각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수산물을 생산, 수입, 판매 다 됐죠. 바닷가. 그러니까 이게 그 수산물 유통법은 양육지 산지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용어는 뭡니까? 27조는 생산, 수입까지도 다 있습니다. 생산, 수입에서부터 판매, 각 단계의 유통 정보를 기록하여 이륙 추적 관리를 받으는 자에게 해수부 장관에게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자라든지 생산자라든지 다 소비자까지 갈 때까지 이륙 추적 관리를 관리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넓게 본 겁니다. 지금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하는 거를 막하면 안 되고, 그래서 밑에 봐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유통 판매하는 자, 단 포장 변경을 하지 않은 유통 판매자는 제한한다.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 중간에 포장지라든지 그대로 하면은 그 사업에 관계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등록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행령 시행구칙을 보니까 밑에요. 등록 대상입니다. 이번에 2차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등록 대상 1조 2항에 따라 대등에 따라 시행령이 보니까 1, 2, 3호입니다. 2차, 1차 다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1차 안 오면 2차를 준비해야 되고요. 국민 건강을 위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 그 밖에 지급 방법 유통경 들어가서 해수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산물, 이 등록 대상입니다. 형님, 등록 대상인데 등록을 안 했어요. 어찌 됩니까? 벌칙은? 11. 스타트는 11이라니까. 나중에 등록해놨고 위반하면 33이고. 적으십시오. 11. 안 하면은 11mm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2차가 나오면 적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민 건강에 유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위해 발생의 원인 구명, 시수간 조치가 필요한 수산물, 그 다음에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로서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그 밖에 지급 방법 유통 경로를 고려하여 이륙 추적관리 필요하다고 해수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산물.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 18년 12월 1일부터 뭡니까? 굴하고 생굴하고 또요. 굴입니까? 조기. 생굴하고 조기를 시작한 게 3번 때문에 했습니다. 생굴하고 조기가 아마 작년 12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문에 남겨보면은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 국민 식생활에 이걸 갔는데 3번 위주로 해가지고 인터뷰를 그 해수부 직원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갑니다. 3번은 3호입니다. 시행령 15조 3호인데 이륙 추적 등록한 자는 해수부령에 따라 등록했어요. 근데 변경하면은 1개월입니다. 자, 1차 위주로 봅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합니다. 변경 신고 1개월. 그러고 나서 해수부령에 따라 정하는 이륙주제를 포시를 해서 포시를 하회합니다. 포시를 어겼습니다. 몇 년입니까 지금? 표시에 의미를 가만있어봐. 3년? 3년이지 그죠? 우리 포시폼에 대해서 사기를 치고 있었어요. 그죠? 다 거의 3년일 겁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느끼십시오. 잘 돼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같아요. 포시는 3년 같아요.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은 생산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자는 해수부 등에 따라서 필요한 입고 출국 관리 기록을 보관해야 됩니다. 기록 보관한 것까지는 그 3년 아니고 같으로 들어가겠네. 그죠? 느낌에. 기록부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수 의무 면제자입니다. 원래 그 유효기간은 28조 법이 있죠. 밑에 3년 10년입니다 맞죠? 3년 10년인데 그리고 양식은 5년인가 그럴 겁니다. 여기는 어디가 있는데 다른 데 있는데 일단 양식은 5년일 겁니다. 양식 적으십시오. 그냥 3년 5년이고 양식은 5년일 겁니다. 다 보더라도 자, 이 정도까지 보고 바로 올라갑니다. 시행령 16조입니다. 준수 의무 면제자 행상 노점 등 대령에 따라서 정하는데 부가지세법상 시행령에 노점 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가지세법상 면제 대상입니다. 노점 행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중간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우편 등으로 통하여 수산물을 직거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의무 면제 대상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그 김용희 시험 때 16년도 2차 시험이 원산지 포시 면제 대상이 기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답을 다른 거 적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원산지 포시법 5조 2항 가름 대체 구정 그러니까 원산지 포시를 안 해도 은행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 나갔었다든지 천일령을 받았다든지 이럴 때는 안 하도 됩니다. 또 하나 원료를 98% 이상을 2개, 3개 이렇게 하는데 주정이나 당류 같은 거 당류가 제품의 주 원료면 해야겠지만 주정 당류 같은 거는 또 원산지 원료 포시를 면제합니다. 그걸 기출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안 놓은 건 이거라는 겁니다. 유통이력법상 수산물 이력 조직 관리에 또 의무 면제자를 적으라. 2차 또는 1차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나마 자료의 제출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등록의 취소입니다. 자, 등록의 취소가 보면은, 자, 1억을 이제 등록을 했어요. 수산물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취소되는 건 뭡니까? 등록의 요건사항을 어겼으면 등록 취소가 되겠죠. 그래서 해수부 장관은 3조에 이 중간중간을 빼가지고 나중에 저 컴퓨터로 하든지 보완을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27조에 등록한 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반을 했으면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내에 기간을 정하여 이력주택관리를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력주택관리 포시 금지를 명했는데 그걸 어기서 무지 됩니까? 3년 이하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까 보이실 겁니다. 그죠? 3년? 했는데 이렇게 했다. 3천. 맞죠? 네,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다음 1, 2호는 등록 취소입니다. 그것이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어요. 받아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이력주택관리 포시 금지 명령을 위반했어요. 등록 취소를 하죠. 등록 취소하면서 징역 벌금도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 4, 5, 6은 심하면은 등록 취소하겠지만 6개월 내에 이력주택 포시를 금지할 수 있는 조건을 변경 신고를 안 했다든지 포시 방법을 위반했다든지 기록을 안 했다든지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안 했다든지 할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리고 30조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유통이력입니다. 31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입니다. 이게 이제 저 헷갈려버리거든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은 해수부 장관이 가지고 있지만 관계기관하고 협의하니까 간접증이거든요. 왜 수입을 할 때는 외국 수산물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에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국민보건을 위해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서를 해수부 장관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는 자료 거래를 1년간 보관합니다. 그러고 나서 해수부 장관은 유통이력 수입수산물에 지정할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합니다. 수입이니까 관세청장하고 협의하겠네요. 거래는 기록은 1년. 유통단계별 해수부 장관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협의를 했기 때문에 해수부 장관에도 하고 관세청장에도 유통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32조입니다. 유통기록 수입수산물의 행위를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억 포시품이 아닌데 포시를 했어요. 3년 이하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맞죠? 이런 얘기가 쭉 내려옵니다. 혼합하지 마라 이렇게 했고, 광고, 허위 광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뭐 벌칙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조입니다. 1억 주주관리의 사후관리입니다. 공문에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정을 보여주면 조사할 수 있다 이 정도 보고요. 1억 주주관리의 시승조치도 있고요. 시승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34조. 해수부 장관은 1억 주주 포시품에 대해 다 갖고 해당하면 대통령의 정한 바에 따라서 시정을 명하거나 판매 조치할 수 있다. 판매금 조치할 수 있다. 이걸 어기면 또 안 되죠. 그죠? 등록 신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고, 해당 포시방을 위반한 거. 이게 지금 어딘가 지금 그 법령이 하나 다른 게 유사한 게 놓은 게 있어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항입니다. 시승조치가 있구나. 34조 다른 게 아닌데 제가 지금 다른 게 있구나. 36조를 봤구나. 네. 자, 35조입니다. 조언주상 골드체인입니다. 이게 이제 그 골드체인 같으면은 35조 1항은 그 골드체인은 조언주상인데 하루선언 냉동 등 보존 방법, 조언유통에 관한 유통시설 모니터링, 조언유통에 관한 운송 기준, 그다밖에 조언유통의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축해야 됩니다. 구축한 사람이 해수부 장관이겠죠. 해수부 장관은 국립수산분지관리본장한테 위임을 주겠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의회구, 아까 제가 그 말 잘못했는데 조항이 다르네요. 36조가 의회구 위생관리 기준입니다. 의회구 여기네요. 36조가 지금 의회구 그 수하구 의회구 위생관리네요. 그 다음에 37조 불법 수산물 유통 금지. 여기서 아까 전에 그 1억 주주에 빠진 게 뭡니까? 등록을 해놨고 위반했습니다. 3년 3천원 빠진 거 있습니다. 이건 그 행위입니다. 그거는 자 등록하고 나서 등록 위반을 어겼어요. 그러면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빠졌으니까 나중에 풀을 찾아가지고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7조 불법 수산물 유통 금지가 있고요. 계약 생산이 있습니다. 자,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은 계약 생산합니다. 농산물은 유통가격 안정법에 따라서 농림수산부 장관이 농민들하고 그 포증 계약을 합니다. 근데 우리 수산물은 수산물 유통법에 따라서 계약 생산을 합니다. 자, 용어가 다 다르고 그 책 범위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40조 가행 생산 시 생산자 보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축사업, 그 다음 수산물 국외화 추진도 있습니다. 비축사업도 해수부 장관이 하죠. 많이 남으면 비축합니다. 농산물은 어디서 합니까? 유통가격법에 따라서 농림수산부 장관이 비축을 합니다. 왜? 유통가격안정법 농림수산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이 두 군데 다 들어있죠. 그런데 농산물 쪽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지만 농산물 쪽으로 포증계약이라든지 계약, 비축사업은 이쪽으로 많이 있지만 나머지는 해수부 장관 권한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가 별도로 수산물 유통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국외화 촉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7조 수산물 직거래입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수산물 직거래는 B2B, B2C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9조, 48조 49조보다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48조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그 다음에 도매 물류센터 그 다음에 소비자 이게 4단계입니다. 밑에 해석이 있죠. 관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 생산자 FPC 산지 거점 유통센터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도매 물류센터 분산 도매 물류입니다. 용어도 틀리죠. 도매 물류센터가 아니고요. 용어가 참 특이합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분산 도매 물류 생산자 1번 산지 거점 2번 3번 4번 이렇게 흘러간다는 4단계로 간다. 분산 도매 물류입니다. 용어를 계속 써보시기 바랍니다. 분산 도매 물류 소비자
그 다음에 수요개발 촉진 51조 유통정보화 사업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어갔기 때문에 그 중요한 그 조문입니다. 수산물 전자 거래 52조. 그 다음 유통협회 설립입니다. 유통협회는요 누가 설립하느냐 이걸 보십시오. 수산물 유통사업자는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 공동을 위하여 대통령에 따라 해수부 장관의 인가입니다. 인가를 받아 유통협회를 설치합니다. 유통협회를 설립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인가받습니다. 해수부 장관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가를 받고 나서 단체 설립하면은 해수부 장관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55조입니다. 해수부 장관은 유통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 지금 유통법을 간단히 끝을 내겠습니다. 좀 더 다들 저도 하고 나서 또 보완을 하려고 또 그 강의해가지고 직장에서 좀 풀로 해가지고 컴퓨터로 하고 할 테니까 이 정도 해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유통법을 마치겠습니다.